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 육군 참모총장 박희도입니다. 오늘 창깨방송 대표로 있는 김용환 씨가 이 방송 장비를 혼자 울러매고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참 몸도 좋지만은 그 무거운 것을 갖다가 혼자 여기까지 같이 오면서 아주 끙끙거리지도 않으면서 아주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보다도 더 열성적이고 최우공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나라를 위한 아주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창깨방송 김용환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릴 것을 제가 현지에 지금 직접 방송하기 위해서 녹화도 하고 지금 방송도 하기 위해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격려를 하기 위한 격려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한 격려사를 우리 부산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을 다 동원을 하고 대구에 있는 우리 지회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대구는 오늘 법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산지구 박만탁 회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대거 많이 참석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많이 이와 같이 여우 시민을 동원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격려사를 읽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저는 지난 8월 14일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2번 불렀습니다. 10시에 헬스클럽 애국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10시에 하고 또 저녁 6시에는 서울 역 광장에서 4절까지 부르는 그런 행사를 참석하고 매일 거의 행사를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18 진상규명 촉구 강연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신 상황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교 신자로서 부산이 대한민국 불교의 메카라는 점에서 항상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6.25 전쟁 중 많은 피난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전승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시고 전후 지금까지 산업화와 대한민국 수호 그리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해마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고장에서 금일 5.18 광주사건 진상규명 촉구 강연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격려사는 격식을 떠나서 오늘 강연에 앞서 5.18 사건을 풀어나가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부산의 젊은 여자분이 전남 광주의 한 남성으로부터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족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였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그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원한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인터넷에서 5.18 광주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지지하는 동지적 입장에 있다가 부산 여성이 이것에 반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참한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18에 대한 국민들의 양분된 단면을 보여주는 현주소일 것입니다. 5.18 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시고 아직 전국이
극도로 어지러운 80년 5월 광주에서 학생 시위로 시작하여 무장 폭동으로 확대된 것을 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에 의해서 두 가지로 상반된 판결을 한 것이 그 시발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5.18에 대한 재판은 상반된 두 가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1차로 80년도에 5.18은 김대중이 체계와 과도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97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의 판결로 무장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며 이를 진압하는 국군은 준헌법기관을 공격한 반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무장폭도들을 민주화 투사가 되고 6.25 참전자들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진압한 국군이 반란자가 되어 군장마저 박탈당한 처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는 국민적 갈등의 씨앗이 되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수혜자 측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측과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급기야 부산의 젊은 여성이 무참히 희생되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 한 사건만으로 종결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5.18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다. 아니다. 5.18 사건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으니 더 이상 말하면 5.18 모독이다. 반대로 5.18은 이미 30년이 경과한 역사의 몫으로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등 국론이 양분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18 사건 진상과 당시 북한군 수백 명이 침투하여 공작을 하였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이 속속 모아져서 이를 토대로 5.18 사건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만원 씨가 5.18 수사기록 10여만 장 페이지를 정리한 수사기록으로 본 5.18은 김영삼 당시의 판결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역사학도로 불리는 김대령 씨가 최근 저술한 네 권의 역사로서의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님을 증명하고 탈북 군인들이 5.18 당시 북한군 투입을 주장하는 저서로서 탈북 군인 임청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자에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이주성의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난파 명령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개연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난파되었던 북한군이 탈북하여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동화 조선TV에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 개연성이 방영되기도 하였으나 5.18 단체들에 의하여 고소 고발되고 두 방송사는 사과를 하고 더 이상 방영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째서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의 제의를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발전에 심대한 도전입니다. 한 역사가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5.18 재조명의 반대는 역사 규명을 위한 노력의 역행을 넘어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5.18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는 당위성이며 부산의 젊은 여성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연회가 바로 5.18이라는 커다란 사건 속에서 무엇이 민주화를 위한 일이었고 무엇이 민주화에 반하는 일이었는가를 확실하게 가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를 종결시키자는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자칫 작금의 상황이 남남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저희들의 참뜻은 광주의 시민들을 모두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의지와 이에 반한 사건들은 누가 어떠한 일을 왜 저지르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광주 시민의 충성된 마음을 바로 세우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18 사건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5.18 사건이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5.18 사건이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니 그에 못지않게 5.18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5.18 사건은 단 10일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일 사이에 단순히 민주화를 외친 것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 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일들을 열거하면 시위가 심해져서 특전 여단들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 투입되는 정규 24단 지부를 공격하여 차량을 20여 탈취한 사건과 이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그 외에 차량을 탈취하고 전남도 내부 40여 개소의 예비군 무기고를 일시에 부수고 무기고를 탈취하였으며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여 도청에 설치한 사건, 방송국에 방화를 하고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상범들이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6차례나 습격한 사건과 수상한 복면부대의 존재, 그 복면부대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 등이었습니다. 또 민간인의 총상 사망자가 128명 중에 군이 휴대한 M16으로 사상된 사람은 29명, 그리고 나머지 77%가 시민군의 총으로 칼빈 총으로 맞아 죽은 그런 탄원이었습니다. 무엇이 민주화이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광주 시민의 바람은 무엇이었고 발생한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5.18 사건이란 커다란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둘째는 민주화 운동다운 절차와 행동이었는가? 셋째는 행위에 적법하고 분명한 명분이 있었는가? 넷째는 사건이 투명하게 조명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북한이 왜 매년 대규모적으로 5.18을 기념하는지 또 알아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많은 무장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력투쟁은 결코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선택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찾는 3.1운동도 비폭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18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냐는 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무기 탈취, 형무소 습격, 방송국 방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밝혀 심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 전체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시민들에게 분배하고 전라남도 도청을 장악하였으며 시민군을 지휘하였음에도 지휘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조직이 없습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하자고 제안을 했으며 누가 형무소를 공개하라고 했는지 밝혀야 흑백을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시 북한 방송국에서 실시한 방송을 매 시간 방송을 하였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누가 연락을 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지휘조직, 명분 없는 행동 등 그 빈자리에 최근 불거지는 북한군 개입설을 대입시키면 이해가 되는 아이러니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5.18 사건의 해석은 본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남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론 통일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